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1일 배승의 뉴스 배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재명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감옥이냐 한국 감옥이냐, 감옥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요 북한한테도 완전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재명이 북한한테 뽀 하면서 뽀정은을 외쳐댔는데 북한은요 뭐야 이거 하면서 한 대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벌 하면서 북한한테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북한은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보란 듯이 이란 시위대,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대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밀 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중, 반미 최고 지도자를 그냥 한 번에 쏙 빼낼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북한 김정은도 한 번에 생포할 수 있고 이재명도 한 번에 생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이재명이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가 이재명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지금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이재명은 곧 내려오게 생겼다. 분명히 이재명은 내려오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요. 권력을 잡으면 참 썩기 마련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썩은 데가 나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은요. 애초에 썩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썩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정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이 그런 갖은 불법을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핵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전부 증거도 조작되고 증인도 위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탄핵도 불법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선거는 투명했습니까? 선거도 선거관리 부정선거 논란, 부실선거 논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서 선관위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웃긴 것은요. 보궐선거라고 이번에 보궐선거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시간을 늘려놓고는 실제 임기는 보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5년 단임제를 했습니다. 선관위 마음대로 이재명의 임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를 지적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스스로도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함께 공격한다면 이재명을 빨리 내려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왠지 2026년에는 이재명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이재명은 뭔가 터질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듭니다. 게다가 김현지도요.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 베일에 가려진 김현지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김현지 얘기만 하면 입틀 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입을 틀어 막으려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제가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수사관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조사를 무한대로 미룬다고 합니다. 그러봤자 소용없는데 저는 계속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경찰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조사받을 건데요. 아무들이 그렇게 저를 조인다 해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저는 조사 잘 받을 거고요. 그리고 누가 와도 멸공 티셔츠 입고 나갈 겁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힘은 바로 구독 버튼이고요. 또 좋아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를 힘나게 하고 이재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한 얘기, 저는 이재명이 이렇게 국정을 장난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느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한반도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뽀정은이요? 뽀재명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뽀정은 김정은을 향해서 지금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 수많은 청년들의 목숨을 잃게 한 사람이
김정은이죠. 그리고 이 김정은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마치 김정은이 평화의 상징인 마냥 북한까지 가가지고 손을 잡았죠. 그리고 트럼프와의 만남을 이어주면서 끝까지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해서 북한이 미국과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하는 정상국가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3대 김씨 독재 체제이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데다가 뽀정은이요? 게다가 김정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뽀정은이 웬 말이냐? 아니, 북한, 이 인민들한테 최고 존엄으로 알려져 있는 이 김정은을, 이 수령님을 뽀정은이라고 한다면 캐릭터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슨 친근한 이미지가 들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요, 야 이재명 너 지금 장난하냐? 너네들 무인기 보낸 거 있지? 이거 우리가 너가 침범한 걸로 간주하겠어. 그게 이재명 네가 한 걸로 간주하겠어. 너랑은 얘기하지 않겠어. 하면서 지난 10일, 바로 어제죠. 어제 조선인민구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감시했다. 이재명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가 윤석열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북한은요, 윤가라고 했습니다. 윤망난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어쨌거나 이 이재명을 향해서 무인기 보낸 것을 갑자기 발표한 것은 뽀정은 하니까 한 대 때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청와대가 NSC까지 열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발표했느냐? 아, 그 무인기는 민간이 보낸 겁니다. 세상에나. 어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단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인이 지금 우리나라 드론도 못 날리는데 무인기를 북한까지 보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우습다. 민간이 보냈다고?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그런데 말이야, 민간이 보냈건 군인이 보냈건 명백한 건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거다.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너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민간 단체 소행으로 발뺌하려 든다면, 그러면 북한에서도 민간 단체들이 날릴 수 있는 수많은 비행 물체가 있다는 걸 알아둬라. 그래서 남한에 수많은 비행 물체들을 출현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의 뺨따구를 뺨 때렸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은 처음부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은 소대가리보다도 더하게 이재명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돈은 돈대로, 쌍방울을 통해서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그리고 이재명을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도 이재명의 뺨따구를 때리고 있는데, 이재명의 끝은 북한한테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재명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용해서 평화부지사, 심지어 이재명이 대통령도 뭔가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북한을 만나달라 하면서 문재인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전혀 호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은 될 수가 없다. 게다가 이재명은요, 경기 동부연합, 또 북한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다고 다들 추정하는 김현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전혀 북한과의 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을 갖다 통일부 장관에 앉혀놔도 북한은 아무런 미동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은 고립된다. 중국한테도 뺨 맞고 북한한테도 뺨 맞고 거기다가 트럼프한테도 완전히 맞게 생겼습니다. 트럼프가요,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 마두로 다음은 바로 너다! 바로 너야! 어이 깜짝이야! 이재명이요? 드디어 이재명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하메네이입니다. 이란은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요. 뒤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가 통치를 합니다. 헌법상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최고 지도자인데, 이 하메네이가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89년부터 지금까지 독재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호메이니 사망 후에 이 종신직으로 지금 최고 지도자로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썩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8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SNS가 발전하고 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란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중국한테도 지금 무기를 팔고 있고 또 북한한테도 러시아한테도 이렇게 북중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란이 거기다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친중 노선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란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란 스스로가 지금 반정부 시위, 친중 나가라, 반친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위가 지금 2주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위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 강경 진압을 함으로써 많은 시위자가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 근데 그냥 돕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란이 아픈 곳을 매우 세게 타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란이 아픈 곳을 세게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자유를 원하는 이란 국민이란 것은 친미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대. 그러니까 친미 성향의 이 10대, 20대를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픈 곳을 매우 세게 타격하겠다라고 한 것은 정밀 타격 같은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제재도 할 수 있고 외교적인 압박도 할 수 있고 통신 지원도 할 수 있다. 군사 수단, 비군사 수단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이란의 그 하메네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도 생포했는데 하메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3명인가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 지도 체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게끔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하메네이를 잡는다. 숨어 있는데 잡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김정은 백날 숨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뭐 숨을 필요도 없죠. 청와대에서 끌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과 이재명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재명이 진짜 무서울 겁니다. 왜?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 북한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게다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가기 위해서 통행료 얼마나 냈습니까? 그 대량 현금 벌크 캐시를 갖다 준 거 이거는 유엔 제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의 국내법도 위반되기 때문에 마두로와 같이 미국 법정에 이재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국내에서 야 그래도 미국이 너무 개입하는 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미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거냐? 바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국내 여론을 살피는 거고 정보국이 있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간에 이 트럼프는 이란 사태를 보면서 이 이란의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미국이 또 얼마나 세계적인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트럼프를 향해서 다자 외교에서 트럼프를 만나지도 않고 트럼프를 일부러 무시하고 심지어 트럼프의 속을 긁는 얘기만 하고 있는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재명은 간다. 감옥으로 간다. 완전히 간다. 골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이렇게 북한과 미국으로부터도 완전히 뺨을 따다다닥 맞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가 이재명을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기를 향해서 자진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탈당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선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선우 공천원금 1억이 나오자마자 강선우가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요, 강선우에 대해서 제명까지 했습니다. 자, 똑같은 일입니다. 강선우를 덮어줬고요. 그리고 김병기 본인에 대한 공천헌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선우와 김병기 뭐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기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반면에 강선우는 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겁니까? 김병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왜 김병기는 강선우처럼 버려지지 않았을까요? 김병기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과 김현지가 있기 때문이죠. 김병기가요, 지금 이렇게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는 건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누구한테 시그널 보내는 거죠? 이재명한테 보내는 거죠. 재명아, 보고 있어? 너 나 안 구해줘? 내가 김현지랑 통화한 게 없을 것 같아? 나 국정원 출신이야. 너 강선우랑 내가 녹음하는 거 봤지?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기는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의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가 바로 이 스모킹건이 될 텐데요.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글쎄 무려 비밀번호가 4자리도 아니고 6자리도 아니고 8자리도 아니고 10자리도 아니고 무려 19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비밀번호 풀 때 보통은 뭐 6자리, 8자리 할 텐데 이거를 19자리를 누르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 풀 수가 없을 정도로 국정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바로 김현지와 관련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나 안 구해주냐 안 구해주냐 하면서 김병기가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정청래 이 당대표는요.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정청래는 김병기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가 나가리가 되면, 자, 이 고급 표현이죠. 나가리가 되면 이 정청래로서는 당권도 잡는 거고 그리고 청와대보다 우위에 서 있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 권력에 있어서 정청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김병기가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병기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청래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 지방선거 지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지는 겁니까? 이재명 때문에 지는 거죠. 이재명 때문에 김병기, 이재명 때문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긴다 하더라도 조직표로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정청래로서는 꽃놀이패라는 거죠. 그래서 김병기가 탈당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기는 탈당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한테 보내는 시그널, 나 여기 김현지와 녹음된 거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재명은 이렇게 애지중지 현지, 현지를 아껴주는 걸까? 국회 국감장에 나오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이 강선우와 관련돼서도 김현지가 나오니까 바로 뭔가 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은 김현지가 이재명의 약한 골이고 이것을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하나다. 바로 이재명이다. 당내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재명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약한 골이 김현지를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인데도 날씨가 너무 춥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가실 때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